이번 강좌에서는 아래아 한글에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다음 순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선분을 그리고 세 꼭지점에 점 A, B, C를 표시하고 다음에 이 각도를 표시하고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좀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화면에 격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격자 클릭, 격자 설정 클릭. 다음과 같이 격자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격자 보기를 체크하시고 격자를 다음과 같이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가로선만 표시할 수도 있고 세로선만 표시할 수도 있고 가로 세로선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선을 표시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격자의 간격은 가로 10mm, 세로 10mm로 설정하겠습니다. 다른 설정은 기본 설정을 따르겠습니다. 설정 버튼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격자를 화면에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세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입력 탭을 클릭하시고 좌측의 도형 이미지 꾸러미에서 직선을 선택합니다. 직선 클릭. 이 한 눈금을 1cm로 생각하겠습니다. 5cm인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5칸에 걸쳐서 선분을 그리면 되는데요. 똑바로 그리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분을 그리면 똑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4cm인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4cm면 4칸을 그리면 되죠. 도형 이미지 꾸러미에서 직선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cm 4칸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선분과 이 선분에 이루는 각도가 60도인데요. 이 선분을 60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선분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지금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개체 속성. 다음과 같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개체 회전에서 이 회전각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양수로 입력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음수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0 설정. 다음에 이 선분을 끌어서 이렇게 꼭지점끼리 만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선분을 그려야죠. 이 꾸러미에서 직선을 클릭하고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할 때는 이 선택 밖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ESC. 다음은 이 세 선분의 굵기를 좀 더 굵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세 선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선분을 선택하려면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 선분을 각각 클릭하면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개체 속성 클릭.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 탭을 클릭하고 이 선의 굵기를 0.4mm로 설정하겠습니다. 0.4 설정.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 선분의 굵기가 좀 더 굵어졌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세 꼭지점에 점 A, B, C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입력 탭을 클릭하시고 이 꾸러미에서 첫 번째 가로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클릭. A를 입력할 곳을 클릭하고 이곳에 대문자 A를 입력합니다. A. 이 글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12 정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12 엔터. 글 상자 테두리 한 곳을 클릭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위치도 드래그해서 옮겨 주시고요. 이 글 상자의 테두리와 바탕색에 의해서 이 선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상자의 테두리와 바탕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개체 속성. 선 탭을 클릭하시고 선의 종류는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클릭. 채우기 탭을 클릭하시고 색 채우기 없음을 체크하겠습니다. 클릭. 설정. 그러면 이 테두리와 이 바탕색에 의해서 이 선이 숨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A의 위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상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지만 키보드를 이용해서
좌측 방향 키보드, 우측 방향 키보드, 아래쪽 방향 키보드, 이와 같이 키보드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A 글상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해서 B와 C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A 글상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이 A는 B로 변경하겠습니다. B, 이 A는 C로 변경하겠습니다. C, 글상자 밖을 클릭하시고 B를 클릭한 후에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C 글상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A, B, C 표시를 했는데요. 좀 더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글상자를 클릭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면 좀 더 세밀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C가 예쁘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곳의 각도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꾸러미에서 곡선을 선택합니다. 곡선 클릭. 곡선을 시작하는 곳을 클릭하고 곡선이 그려질 부분을 따라서 클릭. 다시 선분 위에 클릭. 다음과 같이 곡선이 그려졌으면 ESC 키를 눌러서 곡선 그리기를 중단합니다. ESC.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이곳에 60도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B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한 후에 60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B 글상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 글상자를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옮깁니다. 여기다 60도를 표시할 건데요. 글상자 너비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ESC 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고 ESC 이곳에 60도를 입력하겠습니다. 60. 컨트롤 키와 F10 키를 동시에 눌러 문자표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0. 문자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한글 문자표 탭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에서 전각기호 일반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이곳을 보시면 도표시가 있지요. 이 도표시 선택하고 넣기. 그러면 60도가 표시되었습니다. 글상자 밖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글상자를 선택하고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서 옮깁니다. 아래 방향키, 왼쪽 방향키. 그러면 잘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글상자를 복사해서 이곳과 이곳에 붙여넣기 하고 길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상자 클릭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 글상자 선택하고 이곳으로 옮겨 주시고 이 글상자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 주시고 좀 더 정확히 이동하려면 방향키를 사용하면 되지요.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좀 옮겨 주시고 이 글상자도 위쪽 방향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옮겨 주시고 글상자 밖을 클릭. 여기는 5cm, 여기는 4cm로 변경하겠습니다. 블록 씌우시고 5cm, 이것도 블록 씌우시고 4cm, 글상자 밖을 클릭하고 다음은 이 꾸러미에서 자유선을 선택합니다. 자유선 클릭. 자유선을 그릴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자유선을 그려줍니다. ESC. 다시 꾸러미에서 자유선 선택. 또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자유선을 그립니다. ESC. 또 꾸러미에서 자유선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자유선을 또 그려줍니다. ESC. 또 꾸러미에서 자유선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자유선을 그립니다. ESC. 이 자유선을 파선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자유선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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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개체 속성.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선 탭을 클릭하고 선의 종류를 삼각형 버튼 클릭하고 파선을 선택합니다. 클릭. 설정. ESC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ESC.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그리고 각도와 선분의 길이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여러 개의 개체가 모여 있는데요. 만약 이 문서에 이러한 도형들을 많이 그리게 된다면 이 도형들을 관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객체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객체들이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객체들을 클릭해서 모두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객체 선택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한번 이 전체의 객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객체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ESC 상단의 메뉴에서 편집 탭을 클릭하시고 이 리본 메뉴에서 객체 선택 클릭, 객체 선택,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객체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자, 이제 모든 객체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객체 묶기를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 이 객체 전체가 묶여져서 이와 같이 하나의 객체처럼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객체들 중에서 특별히 한 객체를 수정하려면 이 객체의 묶기를 풀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객체 풀기 클릭. 그러면 다시 이제 객체 묶기가 풀려서 각각의 객체를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상자를 좀 위쪽으로 옮기고 싶다면 키보드 위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ESC. 다시 이 객체 전체를 하나의 객체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객체 묶기를 하겠습니다. 편집 탭 클릭하시고 객체 선택, 객체 선택.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전체 객체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객체 묶기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객체 묶기가 되었습니다. ESC 키 눌러 객체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ESC. 이 객체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객체 풀기를 하였는데요. 이 글상자 안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객체 풀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 50도로 변경해 볼까요? 50. 이 객체 밖을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글상자 안의 내용은 객체 풀기를 하지 않아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객체를 수정하거나 위치를 옮기지 못하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객체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편집 탭을 클릭, 다음 리본 메뉴에서 객체 보호를 클릭, 객체 보호하기. 이제 이 객체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클릭. 이 객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를 수정하거나 이 객체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객체 보호 해제하겠습니다. 객체 보호 클릭하고 모든 보호 객체 해제하기 클릭. 이제는 이 객체를 수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도형을 모두 완성했으므로 이 격자 보이기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보기 탭 클릭하시고 격자. 이 격자 보기 메뉴는 토글 기능을 가집니다. 한 번 클릭하면 격자 보기로 설정되고 다시 클릭하면 격자 보기가 해제됩니다. 격자 보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체크가 해제되고 격자 보기가 해제됩니다. 클릭. 그러면 격자 보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도형을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 방법과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